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맥킨지에서는 세 가지 행동을 중시한다는데 이건 비단 맥킨지뿐만 그러진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킨지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어차피 문제 해결 기법이 맥킨지의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와 기술을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맥킨지에 대한 거를 일단 보충 설명으로 드리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두 가지 사고와 두 가지 기술과 한 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컨설턴트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 사고. 첫 번째, 일단 제로 베이스입니다. 고정관념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설 사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러할 거야. 뭔가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사 원서 낼 때 마찬가지예요. 좋은 회사에 다 100개. 근데 원서는 동시라면 어딘가 한 군데 내야 돼요. 그죠? 믿음입니다. 여기 내면 될 것 같아. 그죠?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일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 선택해요. 신청을 합니다. 가설이죠. 될 거라는 가설. 이처럼 모든 사고에는 항상 가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자료를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유머를 던집니다. 근데 안 웃거나 멍하고 있으면 아차 틀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항상 가설을 세우고 움직이셔야 돼요. 제일 잘 세우는 게 연인들, 그죠? 미팅할 때 오늘은 이런 전략으로 갖고 나가야지 맨걸, 그죠? 잘 안 되지나요? 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일을 할 때 쓰이는 기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하나는 미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경상계열 경영학부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시라는 게 있어요. 미시 조개할 때 미시 아닙니다. 약자인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직 트릭입니다. 뭔가 로직을 갖고서 이렇게 나무 뿌리 같은 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두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솔루션을 제안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컨설턴트니까 당연히. 그래서 솔루션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기술, 한 가지 솔루션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압니까?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 던지세요. 그러는 너는. 저도 잘은 못해. 하지만 현업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이와 같은 잣대에서 기준에서 여러분을 한번 재보세요. 부족한 게 뭔지. 오늘 교육받고 내일 교육받고 하면은 부족한 게 내가 뭐구나.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지만 채워나가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군요. 여러분 일기장에 여러분 일대기에 여러분의 첫 사회생활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하셨겠지만 또는 다른 데 인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조직에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어저께가 기념일입니다. 7월 6일. 그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부족한 게 뭔지를 느끼시고 발견하시고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 노력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작은 노력의 무서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90명) 정도 되니까 확실히 시선이 한눈에 꽉 안 차네. 가뜩이나 작은 눈이. 그래도 이렇게 자우리 있는 건 보여요. 위리가 안 보이지. 자, 작은 차이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객관적으로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보는 신문, 묵가지 말고요. 지하철 아침에 나갈 때 쉬는 묵가지 신문 말고 내가 돈을 내서 또는 집에서 보는 신문, 스포츠 신문 말고 일단 종합지, 조중동 같은 신문들 하나 이상 보시는 분 매일
매일 보시는 분. 자, 이 중에서 또는 안 드신 분 중에서 경제지를 한 가지 이상 매일 보시는 분. 자, 이 중에서 내 분야의 전문 신문을 보시는 분. 한 분이 있으시네요. 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으면 경제신문은 꼭 좀 보세요. 야, 요즘 30몇 면이에요. 한 권이 책 한 권. 꼭 어떻게 다 읽습니까? 하루 걸릴 텐데. 맞아요. 맨 처음에 하루 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 첫날 신문 보자 해서 한국경제신문을 사서 본 게 지금도 봅니다. 술 먹더라도. 왜? 안 보면 이상해요. 근데 그만큼 본 만큼의 효과는 커요. 저는 하는 일이 이제 교육 업무니까 신문에 기사거리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쉽습니다. 이야기에는. 어려운 말을 제일 쉽게 해요. 그게 신문이에요. 그 해외 안 가도 알아서 다 르포 나오고 해외 꼭 그대로 갖다 주고 제가 직장 안 가도 자료 다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단돈 600원에. 맨 처음에 시간 많이 든다. 지금 저는 30분이면 봐요. 필요한 거는 다. 그게 바로 작은 노력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계속 꾸준하게 보세요. 그럼 세이브 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 더 보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맨이라면 자기 분야는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IT 쪽이니까 전자신문, 디지털 타임즈나 이데일리나 아니면 전자신문 봅니다. 경제신문은 이제 저는 한국경제 보고요. 뭐 일간지도 볼 수 있고요. 신문 뭐 봅니까? 메트로 봅니다. 노컷뉴스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지성들이에요. 조금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제 나가시면은 경제신문 꼭 보세요. 저쪽 보니까 스캔들 사고 났어. 스포츠 사지 마시고 이쪽에 경제 사고 났어. 여기에도 관심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맥킨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상 이걸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비단 저희 SK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문제 해결에 대한 로직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착 잡고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삼성도 가면은 문제 해결 기법 과정이 있어요. LG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맥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킨지에서 쓰는 문제 해결 기법을 큰 기본으로 삼아서 저희가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걸 전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세스를 크게 보면은 5가지가 소개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은 보고서니까 이건 별도고요. 일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논리로 문제 해결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 사고를 굳이 나누면은 5단계가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정하는 명확화, 문제의 명확화. 그럼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원인이 뭔지 인과관계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간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친구 이성을 만났어요. 따져보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서 계속 만나야 될지, 그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따 문제점이 더 먼저 보여요. 그죠? 왜? 장점은 어디 안 가니까. 이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성형으로도 될까 안 될까? 아버님 유산을 줄까 안 줄까?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깊게 파고듭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문제의 구조화예요. 뭔가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그리고 혹시 내가 결혼을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건 없는지. 이건 아까 검토해봤어. 또 다른 검토해봅니다. 집안, 친지들, 재산, 머리, 건강, 또 빠진 거 없나? 뭐 있습니까? 마음씨. 또 빠진 거 있죠? 뭐가 있죠? 기왕이면 영어 잘하는 거. 학원비라도 절약하려면. 요즘 영어 잘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유능한 겁니다. 한 40만 원 벌고 들어갑니다. 너무 이게 민감하네. 제가 쓴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나름대로 문제에 대해서는 가설을 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좋아. 얼굴이 문제야. 얼굴만 바뀔 수 있다면, 조금 고쳐진다면, 부작용만 없다면, 또는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성격이 걸려요. 성격이. 근데 성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것 같기도 해. 성격 바뀔 수 있어. 이거 뭡니까? 가설이에요.
그럼 그게 성격이 바뀌는 노력은 뭔가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성격을 바꿔야지. 그러려면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게 바로 작업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봅니다. 성격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자료들 실제 해봅니다. 결론을 딱 봅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성격 개조, 플랜. 제일 쉬운 거는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구체적인 실행의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생각으로만 끝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고서 쓰는 거는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이 보고서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학부 시절 때, 학교 때 다 레포팅 해봤죠? 발표도 해봤죠? PT요. 하셨죠? 저희보단 나을 겁니다. 저는 입사해서 컴퓨터 봤습니다. 세대 차 느끼죠? 타자 독수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1분에 한 390은 쳐요. 근데 여러분은 영터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희한한 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입력하는지. 정말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린 손가락 2개면 돼요. 그죠? 참 정말 잘 만들어서. 저는 희한한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6시간, 무려 8시간이죠? 8시간을 함께 지내야 되는데 뭐 2번 다시 보지 않으실 분도 있고요.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처음 만남 이 하루만큼은 이와 같은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라운드 룰을 정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모든 모임, 모든 조직에 항상 들어가는 하나의 센스입니다. 그라운드 룰을 정한다. 이것만큼은 지키자는 룰이에요. 이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일단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지킬 거는 시간 엄수. 그죠? 여러분은 마찬가지. 저는 강의 시간 준수, 여러분은 휴식 시간 준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강사의 문행이에요. 하지만 주무시지는 마세요. 참 이와 같은 일도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자, 자세를 보면 여러분들 의자 앞쪽에 힙이 걸쳐 있다. 궁뎅이가 의자 앞쪽에 걸쳐 있다. 관심 있는 겁니다. 의자 깊숙이 있고 등이 좀 붙었다. 약간 뒤로 젖혔다. 관심이 슬슬 꺼집니다. 깍지 끼고 턱 받쳤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점점 이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다리 꼬고 있고 가슴이 있다. 이건 방어 자세입니다. 지가 얼마큼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더워. 저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저 가정 있는 몸입니다. 이런 것도 시중에 책이 있어요. 바디랭귀지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책 잘 선택해야 돼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바디랭귀지라는 책이 있는데 호텔에서 교재 쓰는 책이에요.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처럼 돼 있고 저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외국인 여자예요. 여자. 그 책을 사셔야 그게 나머지는 다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려면 호텔 교재를 쓰는 책을 보셔야죠. 괜히 시그널 잘못 읽어보세요. 딱이 맞죠. 남성도 어디 가서 이러지 마세요. 섹스 어필입니다,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뒷짐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 우리끼리 팁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다리만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은 다리를 벌립니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리를 벌릴 거예요. 벌리는데 희한하게 다리 벌려지는 방향이 있어요. 되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방향이 열립니다. 특히 심장이 열려요.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짝이 누구인지를. 자, 그 다음에 성인 교육. 이제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들 학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단지 저는 일깨워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 아는 거 없어요. 저도 전공도 교육이고요. 전문 분야도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고요. 업종도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동료지만 동시에 어떤 분야, 어떤 주제,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팀 토의할 때 나를 내세움도 있지만 동료의 좋은 점도 항상 널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의 가면 잘못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어쭈 나를 공격했다 이거죠. 다음에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기업에서는 수많은 논쟁은 좋아요. 하지만 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되면은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딱딱한 내용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큰 개요를 살펴보는데요. 앞서 여러분에게 소개될 내용은 일단 사고를 고정관념에서 한번 넓게 벗어나보자는 겁니다. 고정관념 깨보자가 일단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교재. 자, 약간 머리 좀 깨겠습니다. 귀엽죠?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웃으면 꼭 고양이 같대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있는지 한번 재보세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밑줄 쫙쫙 꺼보세요. 시간 너무 많다. 1분. 다 한글인데. 다 알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제가 많이 하는 건 이시가 많고요. 자, 그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분을 많이 안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 할까요? 자, 신동엽 나는 안다.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손이 손 들었는데. 내리세요. 정말 아세요? 몇 년생이에요, 신동엽? 몇 년생이에요? 어디서 살아요? 애 있어요? 남자의 딸이에요? 오, 많이 하네요. 그러면 자, 이순신 손 들어보세요. 난 이순신 한다. 순신이 신동엽보다 못합니다. 성웅이 아니네요. 야,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몇 년생이죠? 민증으로? 자제분은?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나는 분명히 안다고 표시했는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머리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 한번 쳐보세요. 몇 개 나오나? 단어. 여러분 인턴 이번에 저희 들어오시면서 혹시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하셨나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만. 뭐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지? 논술 지금 뭐 시험 푸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경험적으로 보니까 요 말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편승. 편승이 뭐죠? 하필이면 이 어려울 때. 편승이란 흑기사. 탑승이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탑승 비슷하다. 맞아요? 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따라가도 돼요? 운명 같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탑승 동조하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국문과. 한 명도 없네. 아까 보니까 많던데. 비슷한 말이 많아요. 탑승도 있고 동승도 있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단어 이겁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막 읽고 나가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느냐 보면 또 아닌 것도 있어요. 편승이란 말과 동승미란 탓승미란 말이 있어요. 일단 편승과 동승의 차이점, 동승은 목적지와 같은 거고요. 편승은 중간에 내리는 겁니다. 분위기에 편승하다. 같이는 안 가. 흔히 데모할 때, 시위할 때, 야, 가자! 막 그러고 자기는 뒤로 빠져. 이 사람은 편승한 거예요, 분위기. 그리고 나는 이 사회운동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자! 그래, 나도 가자! 근데 중간에 내립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동성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단어지만은 뜻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데서 한번 해보세요. 빨리 푸세요. 그리고 다 푸신 분은 잽싸게 손을 드십시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뭐 합작을 해도 됩니다. 책은 찢으면 되니까요. 자, 오늘 저희 교육하시면서 도움될 만한 책 협조해 주신 분한테 책 지금 선물로 드릴게요. 자, 다 푸신 분은 크게 손 드십시오. 여기 교육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습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맞히신 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뒷분 제가 눈이 나빠서 어떤 책 가지실래요? 이것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책 3권이 있어요. 어느 책 고르시겠어요? 한 권. 하나는 되게 재미없는 책입니다. 다 푸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나요? 사각형을 벗어나면 정답이 보여요. 근데 사각형 안에만 있으면 암만 해도 안 보입니다. 빨리 너무 푸셨네요. 저희는 하면서 머리 쥐짰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풀었는데도 또 틀리더라고요. 오기 전에 또 연습해봤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사각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벗어나면 비로소 보여요. 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보이는 거 없어요? 자, 뭐가 보입니까? 말이 보여요? 네. 어떤 말입니까?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이 보여요? 맞습니까? 네? 무슨 말이 보입니까? 이게 구글에서 서비스되는 인공사진인데 얼룩말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아니고요, 그림자예요. 이게 얼룩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검은 말이 지나가요. 실제 이 위성이 어느 순간 어느 지역 찍어보니까 얼룩말 지나가는 건데 요게 말입니다. 그림자예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생각대로 튀죠. 뭐가 보입니까? 꼭 성격 테스트 하죠. 성질 건드려요. 그죠? T인데 잘 보세요. 두 개의 T가 있습니다. 관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T가 두 개예요. 이렇게 T가 하나 되고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하늘로 향하는 T가 돼요. 그래서 생각대로 T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비우스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관점을 요 관점으로 보느냐
서 있는 티, 누워 있는 티에서 하늘 바라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대화를 하고 어느 사람은 이쪽 대화를 안 한다. 서로 틀리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따 토의하실 때 싸우지 마세요. 마치 똑같은 티 놓고 이와 같은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정관념 버리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뭐 퀴즈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봤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 관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제로 베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제로 베이스 사고, 기존 관념 벗어나자. 즉, 우리가 아무리 이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면은 정답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깨는 순간에 그 바깥에서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